우리 아이들이 관심 분야가 있고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어요. 이야기책만 너무 많이 읽는 친구들은 지식책이나 이 아이들이 관심 없어하는 부분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이 책도 읽을만 하네. 어려워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괜찮은데 아빠가 읽어주는 거 듣다 보니까 나도 읽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은 힘들더라도 하루에 10분이라든지 아니면 며칠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관심 없어하는 분야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손전등이 이게 딱 비춰지는 거죠. 어두컴컴한 것 같은 그런 길에서 이거 읽을만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도 다문 읽어줄 때는 꼭 앞부분이라도 읽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이라도 읽고 처음에 그 첫 장을 이제 펼치기가 힘든 거지. 첫 장을 펼쳐서 이제 앞부분만 읽어주고 좀 흥미있고 괜찮다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트리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작가님께서는 독서가 가장 가성비 좋은 공부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학원이다, 숙제해야 된다, 스마트폰 하는 시간도 요즘 줘야 되잖아요. 네. 부모님은 늘 시간이 적은 것 같은데 책까지 읽혀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하시거든요. 작가님은 가성비 좋은 공부다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 안에서 독서를 시키려면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수많은 해야 할 것 중에서 독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성비 좋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리스트가 있을까요? 진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항상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돈도 많고 막 다 많으면은 굳이 가성비를 찾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사고 비싼 거 사고 하면 돼요. 한계가 있잖아요.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돈이 한정되어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평생 가성비를 찾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제 물건을 사든 아이 교육을 시키든 그 다음에 이제 한정된 시간에 어떤 일을 하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중에서 내가 했을 때 가장 여러 개의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 효율이 있는 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모든 일을 해나갔거든요. 근데 아이의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인생만 그게 아니라 아이 인생에서도 놀 시간도 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좋다고 하는 거 다 시키면 아이는 지칠 것이고 효과도 그만큼 없을 것이고 그럼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실에서 봤을 때 책 읽는 친구들이 저렇게 훌륭한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구나. 독서를 시키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독서를 시키는 게 다른 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거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독서 안에서 수학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고 또 사회 할 수 있고 과학 할 수 있고 국어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포기를 해야 될 것들은 어쨌든 생겨요. 왜냐면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도 미술도 하고 싶고 피아노도 하고 싶고 드럼도 하고 수학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로 일단은 독서는 이유 불문 다른 거를 포기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1순위로 독서는 시간을 빼놓는다. 무조건 30분은 뺄 수가 있어요. 최소 30분. 만약에 야 수학 문제집 풀어, 영어 책 읽어, 뭐 해. 그리고 남는 시간에 독서 해야 되는데 잘 시간. 그러면 잠자리에 좀 누워가지고는 책 읽다가 엄마가 좀 읽어주다가 자. 그러면 독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0분은 일단은 그냥 학원 숙제하는 것처럼 딱 뽑아 놓는 거예요. 이 시간은 무조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서 포기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기할 때 첫 번째 아이의 발달 수준을 일단 봐야 되겠죠. 아이 발달 수준이 그 정도 안 됐는데 시키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흥미라든지 수준 같은 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고력 수학이나 심화문제집 좋죠. 수학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걸 시켜봤는데 영 싫어하고 너무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이나 흥미 같은 것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집을 샀지만 과감하게 잠깐 놔두시고 그 연산 문제집이나 교과 문제집 위주로 풀고 아이가 싫어하는 거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건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그 수학 안에서도 가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과 수학 있고 연산 수학 있고 사고력 수학 많이 있는데 넣었을 때 아이가 흥미가 안 따라준다. 그러면은
밀어주고, 근데 애가 좀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몇 문제만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영어 글쓰기 뭐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독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이제 발달 수준을 봐서 넣는데 싫어하면 빼고, 이걸 계속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무조건 확보하고, 나머지는 아이의 흥미를 봐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이거를 계속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작가님께서 그 초등학교 때 읽기를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학년마다 독립 단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으로 이렇게 구분 짓는다면 부모가 자주 하는 실수도 다르고 필요한 개입도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기에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 싶은 핵심 포인트. 1, 2학년이 읽기 입문기예요. 이제 아이들이 한글을 공부를 하고 책이라는 거를 읽기 시작하는 단계죠. 물론 이제 유치원 때도 읽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읽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죠, 더 많이.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독을 좀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음독이라는 건 소리 내어서 읽는 거거든요. 음독을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은 모두 다 의미가 이해되지는 않는 단계예요. 해독을 자동화시키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읽었을 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소리를 내어서 읽을 수 있는 단계. 어느 정도 띄어 읽기를 하고 내용이 이해는 안 돼도 이렇게 소리 내어서 여기 부분에서 띄어 읽으면 되겠구나. 이 정도의 해독 자동화가 되는 부분이 저학년의 읽기예요. 만약에 저학년 친구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재밌는 책을 묵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오고 뭐 시리즈물이라든지 또래 동화가 나오는데 소리 안 내고 좀 키득키득 웃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훌륭한 거죠. 저학년 친구들은 읽기를 소리 내어서 읽고, 좀 재미있는 거야. 읽는 건 재미있는 거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그런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 기능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위한 읽기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1, 2학년 때는 재밌어. 엄마가 읽어주면 재밌게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소리 내어서 읽어보고 이 정도였다면, 이제 3, 4학년 때는 내가 글을 읽으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사회, 과학 이런 과목이 들어가니까 약간 지식책 같은 경우에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배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중요한 단어를 찾자, 중요한 내용을 찾아보자 하면은 찾을 수 있는. 저학년 때 책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어? 무슨 내용이 중요했어? 하면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4학년 때는 이걸 좀 연습하는 단계죠. 읽고 나서 이런 내용이 중요했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를 조금은 기억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지식책 같은 경우에도 쉬운 책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가 3, 4학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 독해기예요. 그래서 재미를 넘어서 지식과 정보가 생길 수 있는 단계이고요.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의도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책을 썼구나. 이 사람이 지금 동물권을 주장을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꼰 이유가 이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구나. 작가의 의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3, 4학년 때 지식을 배우기 시작한 단계였다면 지식을 배우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단계죠. 그래서 더 어려운 지식책도 읽고 그거를 내 글로 다시 표현을 하고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단계가 5, 6학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학년별로 모든 아이들이 이 단계를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읽기 연습을 시켜야지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어쩔 수 없이 읽어주기를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읽어주기를 하는 시간이 정말 길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진짜 30분 이상 읽어주신다. 그러니까 읽어주시는 게 힘들면 세이펜이나 오디오북을 사용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자꾸 듣는 독서를 해보는 거예요. 소리하고 문자를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자기가 소리 내어서 읽기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읽어주기를 충분히 많이 하시고 2학년 되면은 읽어주기가 많이 쌓였다. 그러면 듣는 것도 문해력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혼자 읽기가 가능해지고 그럼 조금 재미있는 쉬운 책 위주로 혼자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읽어주기는 10분이든 20분이든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됐으니까 이제 한글도 뗐고 읽어주기를 끝내야 되나요? 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관심 분야가 있고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어요. 이야기책만 너무 많이 읽는 친구들은
지식책이나 이 아이들이 관심 없어하는 부분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이 책도 읽을만 하네. 어려워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괜찮은데 아빠가 읽어주는 거 듣다 보니까 나도 읽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은 힘들더라도 하루에 10분이라든지 아니면 며칠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관심 없어하는 분야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손전등이 이게 딱 비춰지는 거죠. 어두컴컴한 것 같은 그런 길에서 이거 볼만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도 다 못 읽어줄 때는 꼭 앞부분이라도 읽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이라도 읽고 처음에 그 첫 장을 이제 펼치기가 힘든 거지. 첫 장을 펼쳐서 이제 앞부분만 읽어주고 좀 흥미있고 괜찮다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트리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트리거 독서를 해라. 그러면 읽어주기를 하시는데 저학년 때는 꽤 많은 시간을 읽어주시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어주기의 시간은 좀 줄어들지만 아이들이 잘 읽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읽어주시고 다 못 읽어주시겠다면 앞부분이라도 읽어주셔서 트리거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초초책을 보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책을 골라라 라고. 근데 사실 이 말이 부모님들에게 좀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우면 더 싫어하니까. 독서 자극이 되게 하려면 부모님들 난이도를 어떻게 판단해서 책 추천 도서 목록 같은 거를 부모님들이 많이 또 찾아보시는 이유가 그런 걸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혀야 되지? 아이가 읽는 것보다 좀 수준 높이는 거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 헤매시는 거죠. 도서관에서 가서 봐도 좋은 책이 정말 많아서 꼭 추천 도서 목록이 아니더라도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가 읽는 거가 아닌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좀 적은 거가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무 만화책만 읽는 친구들은 이제 글이 또 좀 더 많이 있는 책, 이제 이야기 책만 읽는 경우에도 이제 지식정보책, 지식정보책 중에서도 너무 과학만 읽는 친구들은 약간 철학 관련된 책,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도서관에 이제 같이 아이랑 가세요. 10권을 한 명당 빌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한테 너가 원하는 거 5권을 빌려라 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가 5권을 자기가 이제 평소에 읽던 책 위주로 좀 쉬운 책, 재밌는 책 위주로 빌려올 거예요. 만화책이 될 수도 있고 캐릭터 나오는 책이라든지 이제 유튜버들 주인공이 나오는 그쵸. 요즘에 그런 책들을 빌려올 텐데 이제 그런 책은 그런 책대로 읽게 놔두시고 나머지 이제 5권을 부모님이 원하는 입맛대로 일단 좀 골라오시는데 아이가 이제 골라온 책 외의 것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지식 정보 코너로 가가지고는 이제 5권을 빌려야 되잖아요. 15권, 20권 정도 이렇게 눈에 띄는 거 너무 재미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괜찮게 재미있어 보이는데 애가 고른 것과는 겹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뽑아보시는 거예요. 웨이터처럼 서빙하는 사람처럼 도서관에서 책 서빙을 계속 하거든요. 애가 원하는 거 5권을 골랐는데 그 5권을 고르기 위해서 한 20권을 갖다가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보통은 싫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 중에서는 골라야 돼. 엄마가 골라온 이 중에서 5권은 골라야 되거든. 이 중에서는 읽어야 돼. 왜냐면 어차피 싫다고 해요, 애들이. 재밌는 거 자기가 읽던 책 외의 책은 웬만한 애들은 다 싫다고 하기 때문에 싫어 재미없어 글 너무 많아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엄마가 많이 읽어줄 거니까 이 중에서는 골라야 돼. 알았어 하고 이제 좀 몇 권을 이제 골라서 통제된 읽기, 부모님께서 많이 개입을 하시는 책을 한 반 정도, 그 다음에 아이가 자유롭게 읽는 책은 한 반 정도로 빌려오시는 거예요. 통제된 읽기를 하는 그 개입을 많이 들어가는 책은 읽어주시는 거죠. 첫 부분만 읽어주든 아니면 다 읽어주시든 이런 책도 있어 하고 이게 이제 공부와 연결이 된 독서거든요. 나머지 자유롭게 읽는 건 책과 친해지는 거죠. 아이가 이제 재미있어 하고 이제 문해력도 길러지지만 책과 친해지는 그런 자유롭게 읽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놔두시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이야?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이제 통제된 읽기에 있어서만 내가 개입을 하고 나머지 아이가 자유롭게 읽는 거는 놔두겠다. 통제된 읽기를 하는 거. 그거는 독서 타임 하루에 30분 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읽어주시고 아이가 읽어야 되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분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만화책도 좀 읽을 수 있고, 그 독서 타임 30분에는 아이가 원하는 만화책은 포함이 되지 않고 조금 개입이 많이 들어가는 통제된 읽기를 하는 공부가 되는 책, 그걸 같이 읽어주시고 아이가 읽어보고 하면서 훈련을 시켜나가면서 플러스 1을 계속 하는 단계로 그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독서라고 하면 이제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독후록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독후록 때문에 늘 싸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독후록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초초책에 독후록을 어렵지 않게 쓰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무엇을 쓸까 할까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독후록을 어려워하는 거죠? 우리도 어른 책을 읽고 나서 그거를 쓰라고 하면은 그게 어른들도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뭐야 저렇게 짧은 동화책 읽고 나서 금방 쓰지 뭐 이렇게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그 책 이렇게 두꺼운 책 읽고 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죠. 책을 쓰기 전에, 글을 쓰기 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블로그에 서평을 남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을 읽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죠. 쓰는 시간이 막 더 많이 걸리는데 확실히 독후 활동을 해서 쓰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많긴 많더라고요. 맞아요.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는지도 알고 저희 어렸을 때는 독후감 쓰기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이 더 적기도 하고 또 짧게 보는 거에 익숙하기도 하니까 더 어려워졌겠죠.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많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입장이고요.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은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아이들한테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써 하고 하면은 어려운데 주인공한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봐 하면 쓰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냥 이렇게 소설책을 읽고 나서 쓰려고 하면 막막한데 주인공한테 하고 싶은 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쓴단 말이죠. 형식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전달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제일 편한 게 주인공한테 편지 써.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정보책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된 게 뭐야?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야? 이 질문 하나에 아이들은 좀 쓰게 돼요. 몰랐는데 알게 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나누어서 정리하려면 힘들 수 있으니까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너희들이 이걸 알고 친구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적어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요. 책을 읽을 때 독후감을 쓸 때 연습을 좀 할 때는 자기 책을 사가지고 낙서를 하면서 읽어보는 훈련이 좋아요. 저학년은 너무 이제 글밥이 적으니까는 그런 훈련이 많이 도움이 안 되더라도 3학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좀 글밥도 많아지고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계속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예상을 하고 읽어나가야 된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밑줄을 막 치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독후감을 쓸 때에도 내가 밑줄 쳤던 부분을 다시 찾아보면서 쓰는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서를 하면서 책을 읽어보는 연습을 3학년 이후면은 좀 두꺼운 책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